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봄으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포근한 날이었어요. 낮에요,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저희 회사는 유니폼으로 조끼를 입거든요. 이 조끼가 더워가지고요, 일하면서 한 명씩, 두 명씩 조끼를 벗더라고요. 창밖을 보니까 햇살이 아주 가득했는데, 오늘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았던 거는요. 그동안 날씨가 추워가지고 아이들 물을 절절 굶기고 물을 준다 해도 방 안으로 들여서 한두 개씩, 두세 개씩 이렇게 조금씩 주었잖아요. 오래간만에 아침에 일찍 전체적으로 물을 한번 주었어요. 방제한다라는 느낌으로 목초액 같은 경우에는 약해 같은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아이들 병충해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유익한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목지액을 타서 아이들 오늘 물을 전부 충분히는 아니어도 좀 시원하게 목축임도 하고 얼굴 세수도 시키고 할 겸 물을 주었답니다. 출근을 하고 저녁에 들어왔는데요. 요 아이들이 물을 먹었을 때가 가장 예쁘잖아요. 그 예쁜 모습이 또 보고 싶어서 집에 빨리 오고 싶더라고요. 집에 와서 물을 제대로 먹은 아이도 있을 거고 또 물을 또 먹고 탈이 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겠지요. 대부분 다 이렇게 무사했어요. 지난번 영상에 다육이 예쁘게 키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물 관리로 수영이 망가지고 수영이 예뻐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아이들 예쁘게 관리하는 방법 중에 수영을 만들어서 자태라고 해야 되나요? 자태가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하고 영상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이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수영이 삐뚤어지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수영 잡는 모습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깐 두 아이 먼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자,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레인스타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요. 제가 데려오기는 좀 된 것 같아요. 이제 뿌리 활착이 확실히 됐고 오늘 확실하게 물을 먹고 탱탱하게 물의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서 아주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쪽에 보시면 자구도 또 이렇게 아가가 달려 있어요. 이 아이가 아직 물을 조금 덜 먹은 것 같은데요. 오늘 물을 주었으니 보통 물을 주면 그날 바로 반응을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요. 물에 반응을 하기까지 한 2, 3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아이도 약간 그렇게 늦게 반응을 보이는 그런 아이 같아요. 근데 이 레인스타에 대해서 제가 키우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궁금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학명이 없이 유기다육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연히 들판에서 눈에 띄어서 유통이 된 아이인데요. 이름은 레인스타로 유통이 되면서 아주 유명한 아이예요. 그런데 학명 없이 알케베리아와 매창의 교배종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창처럼 손톱도 약간 있고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기도 하고요. 또 입장이 이렇게 촘촘하면서 약간의 소형종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로 교배종이라는 게 눈에 조금 보이죠. 근데 아주 매력 있고 순하고 또 키우기 무난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레인스타도 학명은 없지만 꽤나 유명한 아이예요. 눈에 띄면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아이를 한번 데리고 나와봤고요. 붉은색에 이렇게 약간의 무늬 같은 게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그런 게 약간 매력 있고요. 가운데에 또 붉은색 줄이 가 있는 것도 아주 매력이 있는 아이고 요 녹빛도 너무너무 예쁘죠. 제 눈에 또 예뻐 보여서 이렇게 소개를 잠깐 시켜드렸고요. 또 하나의 아주 유명한 아이고 또 이 아이는 많이 키우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저도 예전부터 키우던 아주 작은 아가도 하나 있긴 한데요. 이 아이는 아보카도 크림이에요. 아보카도 크림 많이 키우시죠? 유명한 아이고 또 옛날에는 몸값도
거했던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이제 뭐 거의 국민이가 되었고요. 묵은덩이도 많이 있지만 요 아이도 약간 이렇게 피멍이 드는 모습이 매력이 있는 아이인데 뭐 다른 다육이처럼 뭐 빨갛게 물이 들거나 그렇진 않고요. 여러 가지 톤으로 이렇게 약간의 파스텔 톤으로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 역시나 학명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아보카도 유통명으로는 예전부터 유명한 아이죠. 그런데 추정하기로는 아메치스하고 아가보데이아스하고 교배종이다라는 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메치스하고 아이보리의 교배종이다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를 볼 때는 아메치스하고 아가보데이스의 교배종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피멍을 드는 모습이 창의 피를 약간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키우기 무난하고요. 또 입장이 이렇게 통통한 게 매력이고요. 또 묵으면 묵을수록 붉은색으로 물이 드는 게 아주 매력 있는 그런 아이랍니다. 이미 뭐 많이 키우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도양분에 앉혀 주었고요. 오늘 아주 물을 먹고 물의 반응을 빨리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입장이 벌써 탱탱하게 물을 먹은 모습이 보인답니다. 아주 매력 있는 아이예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물을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사계절 중에 봄하고 여름, 가을은 제가 물을 주어요. 아침에 물을 주든 아니면 저녁에 와서 물을 주든 거의 밤에 저녁에 와가지고 물을 준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겨울 같은 경우에는요. 저녁에 물을 줄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냉해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물을 줄 수가 없어서 아침에 줘야 되는데 사실은 온도가 아침 6시부터 7시 그때가 기온이 가장 낮은 하루 중에 시간대예요. 그래서 출근 시간에 아이들 물을 주자니 숫자가 많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물을 줄 수가 없어요. 저녁에 퇴근하면 뭐 4-5개씩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물 관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같이 약물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물을 관리를 그동안 받았던 아이들을 빼서 테이블에 올려놓고요.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물을 줄 때는 아저씨한테 사실은 부탁을 하고 가요. 뭐 일이다 생각하고 제가 시키면 하기는 하는데 많이 투덜거리고 또 하면서도요.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들 있죠.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들을 한 번씩 분지러뜨려요. 지난번에도 매직쟁골도 자구 하나를 분지러뜨려서 밑에다 심어준 적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나머지 물을 주워달라 하고 부탁을 하고 먼저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걱정이 돼서 집에 와서 혹시나 또 목대를 이런 아이들 목대를 부러뜨리지는 않았을까 하고 말없이 하나씩 하나씩 점검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2번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색은 못하고 살짝 베란다에 가서 아이들 하나씩 목대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점검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예전에 수영 잡아준다 하고 이렇게 철사 구부려지는 철사 이런 걸로 이렇게 목대에 수영을 잡는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요. 이 아이 목대가 하나는 제가 한 대로 그대로 있었는데요. 요거는 원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해준 거예요. 이 아이 목대가 뒤로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목대를 형성하고 있는 아이들은요. 자연스럽게 햇빛을 향해서 본인이 구부러지고 싶은 방향으로 구부러지게끔 이 목대 받침대를 빼면 이렇게 돼요. 이 자체로도 뭐 그닥 밉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 집 베란다 공간이 워낙에 협소하고 하다 보니 이렇게 틈틈이 사이에다가 화분하고 화분 사이에다가 놓으면 이 목대를 건드려서 분질러 먹기가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예쁘게 목대를 형성하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리고요. 사실은 이 아이도 제가 키운 게 아니고 예전에 기술자님께 선물을 받았던 프리티금이에요. 지금 물은 많이 빠졌는데요. 이제 봄 돼서 햇빛에 나가면 아주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고 이 금의 색깔이 뚜렷하게 보이는 아주 매력 있는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 목대가 이렇게 생겨서 오늘 목대 하나를 또 길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받쳐 주었어요. 이렇게 하트 모양식으로 요 철사를 구부려서 이렇게 받쳐 주니까 조금 수영이 구도가
괜찮다고 할까요? 제 눈엔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고요. 또 다른 아이들도 몇몇이 그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요 아이들을 예쁘게 만드는 방법 중에 어제 말씀드린 물 관리로 이 로제트 입장과 입장 사이를 촘촘하게 만들어서 얼굴을 예쁘게 만드는 방법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수영을 예쁘게 만드는 방법이죠. 이 수영을 예쁘게 만들려면 약간의 인위적으로 이렇게 받침대라든가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수영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철사, 이거는요, 또 물어볼까봐 이런 색깔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이런 철사가요,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색색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이 팔아요. 아주 쉽게 구부러지고 또 코팅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한테 별반 해가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놓고 또 벤치로 끊으면 끊어지거든요. 그렇게 끊어서 사용할 만큼 구부려서 아이들 목대의 뒤를 이렇게 받쳐주는 용도로 하트로 구부려서 이렇게 받쳐주면 목대를 부러뜨릴 확률이 많이 죽겠죠. 근데 이 아이를 오늘 관리를 하다 보니까요, 이거 보세요. 제가 입꼬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철사 구부러진 걸 꼽아주면서 보니까요, 이 모습이 또 얼마나 예쁜지. 이 입장이요, 그냥 떨어지는 대로 뭐 스쳐서 떨어지든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대로 요 위에다 이렇게 놓아두었어요. 그리고 별도의 물 관리는 하지 않고 요 아이 물 먹을 때 그냥 물을 주었는데 요 프리티 종류가 입꼬지가 굉장히 잘 되잖아요. 요 밑에 입꼬지가 아가들이 전부 나와 있죠. 요 모습이 또 너무 예쁜 거예요. 수영도 예쁘지만 또 요 핑크색으로, 명색이 금이라고 또 이렇게 금 색깔을 띠면서 이 핑크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어찌나 예쁜지 요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참을 들여다봤답니다. 요 수영도 망가뜨리지 않고 그럭저럭 모형을 유지를 하면서 자라주는 모습도 너무나 기특하고 예쁜데, 이렇게 아가들을 다글다글 달고 있으니까 또 이 모습도 너무 예쁘고요. 요렇게 생긴 아이들을요, 제가 입꼬지판으로 옮겨주면은요, 소멸되거나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 위에서 엄마의 옆등에서 자라라고 그대로 놔두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오랜만에 너무 보여드려서 예전부터 제 영상을 챙겨보신 분들은 아마 이 아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하고 같이 똑같이 예전부터 제가 키웠던 아이가 또 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아주 저렴이 국민이 프리티예요. 요즘 뭐 프리티는 계절 상관없이 농장에 가면 늘 언제나 있는 아이고, 여름에 이 밤색이죠. 거의 자줏빛에 밤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인데 지금 겨울이라 안쪽에 있어가지고 물이 많이 빠진 상태이긴 한데 요 빛깔로 물이 드는 아이거든요. 요 아이가 땅바닥에 딱 붙어 있을 때 1,000원짜리로 데려와가지고 요만큼의 목대를 형성할 때까지 분갈이를 한 3번 정도는 해준 것 같아요. 화분을 3번 정도 갈아입고 요렇게 키웠어요. 저는 이렇게 목대를 키우는 게 자신이 없어서 한 번 정도는 적심을 해서 꽂아서 주었는데요. 키를 키우는 아이라 계속 적심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놔두었어요. 이렇게 키울 줄은 몰랐었는데 이 아이를 선물로 받고 나서 아, 프리티는 이렇게 키우는 거구나 하고 이 아이를 그대로 놔둬서 요만큼 목대를 키우니까 이제 제법 조금 수영도 이렇게 자기가 틀면서 만들면서 여기도 하나 뭐가 부러졌죠. 여기서 부러진 아이를 여기다 앉혀 주었는데 뿌리가 내려서 요 밑에서 지금 자라고 있고요. 여기도 역시나 입꼬지가 이렇게 내려앉아가지고 전부 입꼬지가 이렇게 조금씩 아가들이 나오고 있죠. 또 이 모습이 또 너무 예쁜 거예요. 이쪽도 이렇게 입꼬지 아가들이 이렇게 다글다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엄마 밑에서 자구를 요만큼 엄마 얼굴만큼 성장을 해서 키워도 요 화분의 조화라고 할까요? 비율 뭐 이런 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대로 키우려고 한답니다. 이 아이는요, 이 뒤로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 철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뒤로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대주었어요.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영을 잡을 수 있는 도구로 아주 유용하답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아이들 수영을 잡아주고 더 예쁘게 멋지게 그렇게 키우셔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이 아이들을 해주면서 또 생각나서 다른 아이들 봐줄 아이들이 없나 하고 뒤지다 보니까요. 제가 수연이 많이 있죠. 묵은등 수연도 있고 요 뒤에 저 수연 금도 있고요. 이 아이는 그냥 일반 수연이에요. 이 수연도
자구를 잘 형성을 많이 하는 아이라고 해서 이 아이도 이렇게 순딱에 꼬집게 해주면 자구가 풍성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연은 그걸 해줄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놔두어도 자구가 너무 많이 나올 정도로 많이 나온다 하고 설명을 한번 들었거든요. 이것도 목대가 부러져서 밑에다 꽂아놓은 거예요. 꽂기만 하면 뿌리를 잘 내리고 아주 성격 좋은 아이인데요. 요렇게 조그맣게 자구가 밑에서 목대 밑에서 나오죠. 이 아이도 역시나 이 로제트 하나가 딱 벌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 요 철사를 받쳐주기는 했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한번 빼면은요. 이렇게 이게 요 목대가 이렇게 늘어진 게 이게 보기 싫어가지고 또 옆으로 또 스쳐서 부러지기나 할까 싶어가지고요. 이거를 또 이렇게 받쳐주었어요. 철사를 구부려서 이렇게 받쳐주니까 얼굴도 모아지면서 더 예뻐 보이고 또 요대로 굳어서 자라면 수영도 잡아주고 밑에서 또 자구를 또 이렇게 하나씩 달아주면 더 예뻐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영을 잡아서 아이들을 더 모양을 예쁘게 조화롭게 수영을 멋지게 그렇게 키우시는 방법도 다육이를 예쁘게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수영을 잡을 때 아이들은 햇빛을 향해서 이 고개를 돌리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해를 찾아서 얼굴을 돌리거든요. 이 두 아이들이 방향이 이쪽을 향했죠. 그래서 화분 방향을 이렇게 햇빛 쪽으로 요게 앞이다 생각을 하면 이 해가 앞에서 빛을 얻도록 이렇게 화분 위치를 잡아주면은요. 요 뒤로 향한 요 얼굴이 앞으로 구부러져요. 이런 식으로. 이 아이도 완전히 뒤로 구부러졌을 때까지 관리를 안 해줘가지고 뒤쪽으로 향했는데요. 이제부터라도 관리를 해주면 얼굴을 로제트를 이 아이처럼 앞면 쪽으로 돌린답니다. 그렇게 자연적으로 본인이 해를 향해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수영을 잡아주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저희 집에 수영을 형성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많지가 않아요. 어린아이들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묵은둥이가 별로 없는데요. 요 아메치스가 유일하게 저희 집에서 묵은둥이죠. 여름 동안에 웃자라서 거리대에 나가서 다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늦게 나갔다가 겨울 돼서 들어왔는데 이제 얼굴이 요 안에 좀 촘촘하게 됐죠. 여기는 이제 밑잎장이 하얘져서 떨어졌어요. 아메치스 물 주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이렇게 아메치스 입장이 납작해졌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도 그렇죠. 요거는 이제 하얘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런 아이들 얼굴을 피겠다고 저면관수를 하시면 안 돼요. 펴지지도 않거니와 잘못하면 무름으로 아이들을 망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하얘지는 거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내비두시면 되고요. 인위적으로 띄워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요 예쁜 얼굴 모양만 남겨놓고 여기도 지금 요렇게 여기는 얼굴 모양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밑잎장이 있어가지고 얼굴이 별로 예쁘지 않죠. 저는 아직 인위적으로 띄워주진 않았어요. 근데 요렇게 여기도 하엽이 이렇게 지고 있죠. 요렇게 띄워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요것도 하얘질 때까지 그냥 내비두는 것보다는요. 저는 이꼬지를 잘 못하긴 하지만 저 뒤에 제가 방부목으로 이꼬지 판을 저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은 많이 꽂아져 있지는 않는데 일부러 이꼬지를 하려고 입장을 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요렇게 아메치스처럼 요런 아이를 어차피 이꼬지를 하려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띄어서 이꼬지를 하는 게 낫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요게 하얘져서 없어질 입장이기 때문에 요 로제트의 꽃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밑잎장을 띄워주는 게 좋답니다. 근데 생장점을 다치지 않게 옆으로 잘 띄워 주어야 되겠죠. 이렇게 똑소리가 나도록 똑소리가 나죠. 이렇게 보시면 생장점이 가운데 생장점이 보이시나요? 제 손이 커 보였어요. 이렇게 가운데 생장점이 보이시죠? 이렇게 띄셔가지고 이꼬지가 되도록 이꼬지 밭에다가 똑똑 띄어서 이렇게 얹어주시고 저거는요 이꼬지 판에다가 입장을 놓을 때 일부러 뭐 흙에 꽂아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위에 올려놔요. 왜냐면 저 프리티처럼 그렇게 위장에다가 그냥 올려놔도 이렇게 새순이 다 자라도록 나오더라고요. 그게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밑잎장을 따주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꽃 모양이 생겼죠? 이렇게 해서 예쁜 수영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것도 하나 더 띄워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입장을 띄워주고 수영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꽃 모양으로 되도록 하는 것도 좋고요. 이 아이는 목대가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는데요. 제가 이거를 세워주려고 해도 이미 목대가 너무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집이 넓은 집 같으면 밑으로 늘어지게 그렇게 키우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는 아직 그런 공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얼굴이 무거워서 구부러지도록 밑에다가 이렇게 돌, 요거요, 화산석 돌 뭐 이런 그런 돌인 것 같아요. 현모암 뭐 이런 돌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돌을 밑에다가 그냥 받쳐서 부러지지 않게만 이렇게 지지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수영을 잡아주면 이 얼굴이 무거워서 자연적으로 밑으로 내려서 구부러지게끔 그렇게 수영을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랍니다. 저 아이를 데리고 나온 김에 또 하나 아메치스가 있는 아이를 그냥 데리고 나와봤어요. 여기도 하얘 비치려고 이렇게 지금 붉은색의 입장이 있죠.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내비두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오밀조밀 벌어지지 않고 잘 크는 것 같아서 이대로 그냥 키우려고요. 작지만 아주 알사탕처럼 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작은 분에 이렇게 수영을 잡아서 키우는 방법도 아이들을 예쁘게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제가 지난번에 데려온 레티지아 금 2,000원에 데려온 레티지아 금을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너무 예쁘죠? 요 금의 모습이 너무 예쁘고요. 이 금이 레티지아 금이 굉장히 귀하대요. 그런데 이 레티지아가 우짜라는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 레티지아 금은 또 우짜람이 또 덜하다네요. 저희 기술자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무던하면서 그렇게 심하게 우짜라는 게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키워봐야 알겠어요. 저도 그 말씀대로 요 모습을 유지하면서 예쁜 모습으로 자라주었으면 아주 좋겠답니다. 요 밑에 나오는 금빛깔이 그렇게 예뻐요. 요 아이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또 하나의 1,000원짜리 중에 길거리 노점에서 금을 발견했다 하고 데려왔던 아이가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이 아이인데요. 미니 고사홍이에요. 이 아이도 1,000원짜리 포트 중에서 금을 발견해서 여기 이렇게 여기 금줄이에요. 금이 뭔지 모른다 하고 어떤 총무함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입장에 세로로 가로로 된 건 금이 아니래요. 세로로 금빛이 노란색이나 하얀색이나 이렇게 줄이가 있는 게 다육이의 금이랍니다. 여기도 살짝 보이죠? 이렇게 노란색 빛이 많진 않아요. 이제 키우면서 금이 어느 정도 발현이 될 수도 있고 또 발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뭐 다육이는 다양하니까요. 잠깐 생각나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애처로우면서도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가는 게 또 예쁘죠? 아주 작은 아이고 1,000원짜리 아가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준비하면서 수영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 눈에 또 오늘 예쁘게 멋지게 수영을 가지고 자라는 아이들을 잠깐 데리고 나왔어요. 이 아이 청성미인이에요. 거리대에 있었던 아이죠. 더 많이 자란 것 같진 않은데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아마 봄 되면 더 풍성하게 입장을 만들어 내리라 기대를 하고 있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춘맹이에요. 춘맹도 봄에 눈에 띄시면 아주 저렴이고 착하고 요 녹빛이 너무너무 매력 있는 아이거든요. 춘맹도 한번 봄에 되면 키워보시라고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서 잠깐 보여드렸고요. 아주 예쁜 모습 보여드릴게요. 요 까라솔이에요. 저렴이 까라솔인데 제가 지난번에 자구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 흉 아닌 흉을 봤던 그 아이인데요. 여기 보세요. 4개가 나왔죠? 아주 신기해요. 하나씩밖에 안 나왔다고 했는데 요 밑에 보면은요 하나씩 또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2개고요. 요 4개 처음 성공해 봤고요. 요 2개가 벌써 미리 한 아이들은 지금 많이 자랐죠. 그러면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또 들어가는 모습이 또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잠깐 보여드린답니다. 아직도 까라솔 꼬집기를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2월까지 꼬집기, 순따기 마음대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수영을 잡아서 다육이 예쁘게
만들어가면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마음은 벌써 봄을 향하는 것 같아요. 겨울을 지나려면 아직 멀었지만 긴장을 늦지 마시고 냉해 입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면서 봄을 기다리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짱이맘과 함께 다육생활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서 함께하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은 밤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